안녕하세요. 저는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통신서비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신은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4 직접 다녀왔는데요. 간략하게 글로벌 통신사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의 통신 기술, 최신 트렌드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그 내용들 그리고 사진들 위주로 최신의 트렌드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장표에서 보시듯이 MWC 이번 연도 24년도에는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왔는데 작년 대비 4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코로나 여파로 조금 숫자가 줄기는 했는데 올해는 약간 AI 화두랑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참가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MWC는 사실 매년 거의 비슷한 흐름이긴 했는데 유독 올해 좀 달랐던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통신사들이 원래는 자기 기술들이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자리였는데 올해는 특히 연합의 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듯이 일단 SK텔레콤은 MWC 첫날 아침에 그 글로벌 텔코 LLM을 이제 같이 개발하기 위한 JV 설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나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등 같은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아마 뭐 24년, 25년 걸쳐가지고 같이 텔코 LLM을 개발해가지고 글로벌 수익을 좀 도모를 하겠다. 우리 통신사들이 AI 시대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 통신사들이 이제 먼저 AI 기술을 선점하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강력한 의지를 좀 보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MWC 2024의 가장 큰 주제로는 이렇게 각 6가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9년에 이제 5G가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 한 5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이제 다음 차세대 통신 기술이 뭐냐라는 게 가장 큰 화두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키노트 스피치도 AI랑 5G 다음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약간 이런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이슈는 매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G 차세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6G를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6G는 뭐가 도대체 5G랑 다를까라고 보시면은 우리 이제 전파의 도달거리가 굉장히 5G 대비해서 넓어지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표 보시듯이 이제 각 세대가 거의 10년 주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5G가 아까 제가 2019년에 개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저는 그래서 이제 6G가 2028년, 2030년 정도는 돼야 개화를 할 거다라고 보는데 아니 아직 5년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글로벌 통신사들이 이제 난리냐라고 하면은 일단 5.5G를 준비하는 통신사들도 있고요. 그 한 5년 정도 6G가 남았다라고 해도 미리 기술 표준이나 이런 자기 통신 기술을 좀 선보이기 위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글로벌리 표준을 자기가 선점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다들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유럽,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테크 회사들이 이런 걸 발표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6G 기술 그리고 5.5G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물론 일단 6G를 글로벌리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24년 올해부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긴 한데요. 저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개화되긴 좀 이르기 때문에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G가 그러면 컨셉이 뭐냐라고 보면 기술적으로는 사진에 보시듯이 일단 NTT 도코모라는 일본 회사가 이제 SK텔레콤이랑도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듯이 일단 첫 번째로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도달거리가 길지만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걸 돌파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제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각 건물에 지금 빨간색 불이 다 보이실 텐데 이런 안테나들이 다 필요하고요.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건물 옥상 그리고 건물 벽면 그리고 땅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거는 못 뚫기 때문에 또 나무 안에 또 안테나가 연결되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컨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NTN 비지상망 네트워크라고 하죠.
거죠. 이게 도달거리가 지상에서 거의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6G가 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상에 있는 기지국을 이게 다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위성을 띄워서 그 커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위성 장비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아마 5.5G부터 위성을 조금 띄워가지고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이 제일 위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 돌아다닐 거고 이 저궤도 위성과 지상의 기지국을 연결할 만한 헵스라는 걸 띄워가지고 헵스는 이제 이 기기 위에 기지국을 이제 태워서 돌아다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헵스를 띄워서 아마 헵스와 기지국과의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아마 6G는 구현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6G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체감하는 속도는 크게 변화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통신사들은 B2B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릴 겁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뭐 UAM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G를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선전을 많이 했다면은 5.5G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5.5G는 우리 옛날에 LTE 때 LTE-A를 생각하면 되는데 5G도 이제 막 속도를 체감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유럽 업체들이 말을 하는 게 5G 어드밴스드 시대가 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수익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화웨이나 ZTE 같은 기업들은 5.5G부터 위성을 띄워가지고 속도를 좀 앞당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말하는 거는 거의 주파수 대역이 너무 높아가지고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투자가 많이 필요할 거다.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6GHz, 지금 5G가 3.5GHz죠. 그래서 유럽 같은 회사는 6GHz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안테나랑 안테나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광대한 투자가 좀 들어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아직 5.5G도 사실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통신사별로 조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은 SK텔레콤 그리고 KT라는 회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이 볼거리가 많아서 좀 몇 개만 소개시켜드리면은 SKT는 일단은 텔코 그 LLM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아까 JV를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좀 수익화가 될 걸로 기대되는 부분은 오른쪽 사진의 AI 핀입니다. 휴메인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옷 핀 같은 그 손바닥보다 작은 기기를 붙여가지고 통화, 문자, 뭐 번역 이런 것들로 다 해주고요.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때 이 기기가 그 음식을 스캔해가지고 뭐 너 지금 당뇨병이니까 먹으면 안 돼. 약간 이런 것까지 해주는 AI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A-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아마 AI 핀에 넣어가지고 한국에 별도의 요금제를 넣어서 아마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았고요. 뭐 여기서도 오른쪽 사진에 보시듯이 그 동물의 엑스레이를 AI가 직접 판단해서 수의사한테까지 다 전달하는 이런 거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데요. 차이나 모바일이랑 차이나 텔레콤이 왔는데 차이나 모바일이 좀 볼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 저는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의 왼쪽 같은 경우는 바둑 두는 로봇이 있었고요. 이 로봇이 직접 사람이랑 장기까지 두고 있고 AI 플랫폼을 이제 탑재를 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얘네도 AI 스마트폰을 선보였는데 영상 통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번역까지 가능했습니다. 중국어에서 이제 영어까지 번역이 가능했는데 레이턴시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얘네도 통신이 굉장히 빠르구나. 그리고 AI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좀 느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회사들은 영국의 이제 도이치텔레콤도 자체 AI 스마트폰을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앱이 없이 이제 핸드폰에서 바로 누르면은 선물을 추천해주거나 비행기 항공권을 다 예약해주거나 요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서 이제 한국에 견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엔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의 MWC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 로봇은 사실 안에 챗GPT-4를 탑재를 한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까지 가능했고 눈 마주치고 뭐 춤추기까지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로봇은 차후에 이제 건
않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뭐 안내원 정도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로봇 같은 거 말하는 로봇 많이 보셨을 텐데 거의 팔다리 잘리고 이제 뭐 거의 기본적인 대화만 했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모든 질문에 대답까지 다 하고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좀 초미의 관심사죠. 챗GPT 4,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실 텐데 안드로이드 부스에 제미나이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사진에 보시듯이 얘네가 베타 버전을 이제 한번 써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여기 안에 제미나이를 탑재해서 딱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미나이 옆에 카톡 창처럼 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옆에 제미나이에게 어떤 걸 요청을 하면은 오른쪽 사진 보시듯이 다 이제 스프레드시트 양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글로벌리 가장 이제 좀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구글의 제미나이 정도가 글로벌리 B2B, B2C 시장을 좀 메인으로 삼는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광고 부문이죠. 나스미디어 그리고 비상장사인 ADD라는 회사가 왔는데, 나스미디어는 일단 뉴스의 문맥에 맞게 딱 상품을 추천해주고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ADD라는 회사는 이제 5개 광고는 사실 일방향적인 광고였잖아요. 우리 지하철이나 백화점에 보시는 광고가 5개 광고인데, 근데 여기 위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따라가고 어떤 성별에 따라가지고 그 성별이 조금 더 여성이 많다, 남성이 많다, 나이대가 얼마다 이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광고를 다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갖고 있는 기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 역시 빠질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참가를 했는데 저는 그 KT가 투자한 메스프레소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KT LLM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메스GPT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듯이 수학 문제를 카메라로 딱 찍으면은 풀이를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 1대1로 데이터 쌓은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약하다, 어떤 부분을 강하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풀이를 해주고, 중요한 질문을 응용 문제로 다시 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스GPT라는 특수한 이제 약간 니치 마켓을 노려서 굉장히 좀 솔루션은 요거는 좀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사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런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한국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음원 딱 추출해주는 가우디오랩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리고 레벨업이라는 회사는 AI가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AI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단에서 이런 거를 다 구축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문가에도 굉장히 외국인 관람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XR 산업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지금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써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과거 대비해서 기기가 굉장히 가벼워지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번잡스럽긴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 바로바로 착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나오면 조금 더 발전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조금 신기했던 거는 일단은 지금 기기들의 한계를 좀 넘기 위해서 그 글로벌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진 보시듯이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이랑 손목에 장비들을 따로 부착을 하면은 이렇게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진짜 만지는 촉각, 그리고 강아지랑 뭐 수건 당기기를 할 때 진동으로 그런 물리적인 힘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텔레포니카 같은 경우는 조끼 같은 걸 착용을 하는데 공 던지기 게임을 하면은 실제로 공 맞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역동적이게 뛰어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VR 기기에 촉각을 더한 새로운 트렌드가 오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미래의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쓸 만큼 용이한 기기가 나오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R 글라스도 이제 출시를 많이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각 회사들이 이런 AR 글라스를 많이 선보였고요. 아직까지 이제 실제로 착용해서 시연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VR 글라스까지만 봤었고, 근데 이제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NTT 도코모는 올해 중으로 출시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진짜 안경같이 생긴 거에 그 안에 뭐 게임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다면 관련 사업들도 굉장히 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여러 가지 폼팩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레노버 자회사 모토로라가 벤더블 폰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구동이 가능한 기기였고 그 시연하는 사람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완전 펴거나 아예 구부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마트워치처럼 차는 것도 가능은 했습니다. 다만 조금 무거워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갤럭시 링이죠. 그 유리관 안에 있기는 했는데 색깔도 되게 예뻤고 사이즈도 9가지나 돼가지고 사이즈별로 뭐 껴볼 수도 있겠다 나중에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조금 두꺼워 보이기는 해서 약간 투박한 인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플립 나왔을 때 톰 브라운이랑도 같이 콜라보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 좀만 개선한다면은 새로운 스마트 링의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MWC에서 봤던 최신 트렌드들 그리고 신기한 볼거리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AI는 어쨌든 우리 생활에 조금 더 밀접해지고 있고 5G 다음 세대들도 통신사들이 각각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트렌드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수익에 실현 가능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